2023년 제49주차 12월 4일에서 12월 10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청와대 참모와 장관 자리를 국회의원 사전 선거용 얼굴 알리기로 이용하는 떴다방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수관계인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고, 검찰 인사를 계속함으로써 검찰 공화국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핵관 중심 김기현체제 역시는 애초부터 불가능했습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보수정당 운영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탄핵과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에 맞서며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만 대내적 난관은 여전히 많습니다. 여야 담합 부패 정치, 국가 재정 낭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유지로 진보 좌파 정치 세력 원내 진출 원천 봉쇄를 시도하고 있네요. 조희대 대법관 있는 건입니다. 조희대 스스로 권력과 재벌의 굴복한 재판을 수차례 한 사람입니다. 검찰 고유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원과 판사가 권력과 재벌에 굴복하지 않아야 그것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검사든 판사든 부패했거나 권력과 재벌의 굴복에 기소하거나 판결하는 경우 국회가 탄핵해야 하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킹이 벌어지든 행정정산망이 마비되든 내부 권력투쟁이나 벌이다 집행부가 모두 사퇴한 국정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남북 공동으로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정권이 지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사를 동원한 감사 결과 발표는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보훈처 요직 임명 문제를 떠나 보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권력의 호불호에 휘둘리지 말고 역사적 판단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자본주의 공황적 이기, 양극화 빈곤화,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체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탈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했다는 조세일반 원칙에 입의해 재벌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담합 구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도적 금융 흐름을 반복하면 금융투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불로소득으로 이어질 것이고 금융위기, 금융폐쇄 양산, 사회적 빈부격차는 확대될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장기 투자를 통한 이익 횟수나 경영 창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재벌 총수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정경유착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대통령과 대동하여 대기업 상품 선정과 투자, 기술 제휴 등을 세제와 정책 금융지원을 통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담합구조, 여야 담합구조에 의해 선거 전략이 필요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통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 구축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부정부패는 개인의 도덕성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처벌의 형평성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금유용 등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구상권을 발동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는 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획일적인 노동력을 생산하는 인력 공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을 배우고 익히는 공간입니다. 교육을 기성적 수능 제도로 인식하는 것은 다수에게 패배의 낙인을 찍는 막장 드라마에 불과합니다. 금융투기자본에 뒷받침된 아파트란 투기 상품입니다. 전세 사기로 죽든 말든 주택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정부와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정책을 기초로 주치의 제도를 늘려야 할 판에 비대면 진료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방송, 신문 등 언론 장악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재 정치로 가는 출발이었습니다. 검사가 장악해도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나 자본 언론이 주장하는 허구적인 노동, 교육, 재정, 연금 개혁은 저출생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들 제대로 키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이민청 신설과 이민법 개정을 통해 해외 입양인, 베트남과 필리핀 한국인 2세, 해외동포 2, 3세 등 국내 이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 노동자들이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사후적으로 추모 행사만 있을 뿐 장비 현실화, 인력 정원 등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결국 재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의 경우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사회적 타살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 문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이자 생존을 위한 비용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자 생계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 책임져야 합니다. 노조 회계를 강제로 공개하게 하더니 결국 전임자 임금이나 업무 추진비 등 회계 항목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재 사망률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에서 자본가와 그들을 대변하는 언론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필요한가 하고 묻는 것은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야만적이고 지향이 가득 찬 노동 환경을 그대로 방치한 채 더 많은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물신주의의 반론입니다. 높은 산재 사망률, 다단계 하도급 관행 속에 건설 노동자 고용 불안과 임금 체불 등 오직 건설 자본과 금융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안전은 내팽개친 노동 착취 구조의 건설 현장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권과 건설 자본이 열타게 건설노조 파괴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이나 로켓 배송은 필연적으로 야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며 결국 노동자들이 과로사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국내 노동자와 차별을 전제로 하는 이주노동자 정책과 고용허가제를 전면 폐기하고 자유로운 사업장 선택과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태 환경 분야입니다. 100년 만에 따뜻한 11월, 겨울 초입인 12월에 폭우가 내리고 온도가 상승하며 봄꽃이 피어나는 등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기로 한 국제서약에 동참해 놓고서는 미국, 일본 등 22개국과 함께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나 늘리기로 한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전기생산 30%를 온전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때입니다. 4대 강보까지 강의 흐름을 막아 생태를 파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자랐는지 지류지천댐 10개를 더 짓겠다는 환경부, 환경파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서는 당연히 존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군 정찰 위성 발사 성공으로 남북 간 우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신냉전적 군사 외교 전략으로는 한반도 긴장 완화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한중관계 정상을 거부하거나 제3국의 요소수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대한국 판매를 금지할 경우는 선택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치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치르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럽보다 많은 포탄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군사 외교 행위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153개국, 반대 10개 나라, 기권 23개 나라, 이런 결정으로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만 이 가자 지구에 있어서의 이 재앙적 이스라엘 공격은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엔 총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꾸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강대국 몇 나라가 좌지우지하는 유엔 안보리가 오히려 구속력을 갖는 유엔 기구의 비민주성을 우리는 저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9주차 주간정세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